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닷새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건데요.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4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반등 더 컸죠.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째 유입되면서 오늘 514선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재로 작용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글로벌 증시 상승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내일장 대장주에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골든 이글 투자전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지금부터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7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공이 절대적이었죠. 정태근 팀장이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게 호재라 봐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부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과연 악재 이후에 호재가 과연 나올까?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금통위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냉키에서 옐런 의장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 옐런 의장이 그 의회 발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시장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선을 확인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악재 해소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추세 전환보다는 그 최근에 악재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악재가 지금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테이퍼링 실시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아공, 러시아, 터키까지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까지 이런 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면서 악재가 좀 있었는데 최근 와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남아공 그리고 러시아, 터키의 그 환율 동향하고요. 그리고 CDS 프리미엄을 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어쨌든 환율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서 지금 제일 먼저 보이시는 화면이 최근에 어떤 터키 환율 동향인데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요 며칠 사이에서 환율이 값도 강세 쪽으로 강하게 또 전환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테이퍼링 실시 부분도 있지만은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감 때문에 환율이 좀 약세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세 쪽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가 강세 쪽으로 좀 모습이 틀어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율만 좀 약세를 보였다면은 크게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수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CDS 프리미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은 시장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국가 부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가 부도 지수인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 이전에는 실제로 부도가 나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맨 아래쪽에 빨간색 선이 러시아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남아공 그리고 노란색 선이 터키인데 최근에 와서 이 우상향하던 CDS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틀어졌다는 부분들이 악재가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의 원인이 됐었던 아르헨티나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던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 이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환율이 약세 쪽에서 강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 CDS 프리미엄이 현재 약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이 호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는 악재가 선 반영이 되고 악재가 해소가 되면은 이로 인해서 어떤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네. 중요한 것은 이 악재가 선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떤 호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4년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코스피, 그러니까 그 증시의 기초적인 체력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향후에 뭐 빠지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악재 해소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가 과연 있냐, 이런 부분들을 둘러봤을 때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 네. 그 기술적 반등이 제가 보기에는 1940포인트 구간까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시장 베이시스 부분입니다. 시장 예.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뭐 옵션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그런 영향도 물론 있지만은 시장 베이시스가 콘텐코 상태에서 백워대선 상태로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백워데이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 베이시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간단하게 콘텐코 상태가 되면은 현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서 백워데이션 상태가 된다면은 물론 시장은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물이 매도가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볼 때 백워데이션이 낫겠습니까? 콘텐코 상태가 낫겠습니까? 물론 현물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콘텐코 상태가 낫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 베이시스가 현물 매도가 출회가 될 수 있는 백워데이션을 계속해서 마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장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유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물 동향인데, 네. 지금 요거는 제가 그 30분 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0분 봉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미결작정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등을 주는 국면 속에서 미결지 약정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시장을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던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건 매도 청산, 그러니까 미결자 약정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매도 포지션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결자 약정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매수 포지션도 동반적으로 들어와줘야 추가적으로 반등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미결자 그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좀 청산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시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 전략을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추가적인 어떤 반등보다는 네.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1940포인트 전후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예. 단기적인 종목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인데,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최근에 505포인트에서 515포인트 구간 사이에 조금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는 515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반등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약세가 좀 지속이 되겠지만 작년을 한번 가볼게요. 자, 작년을 가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잘 보세요. 1월달 초반에 시장이 상승했었다가 네. 추가적인 반등이 제한됐었지만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과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월달 시장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보이고 난 이후에 조금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만 코스닥 시장이 잘 버티게 된다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단 지켜져야 될 부분은 505포인트 리타를 하더라도 적어도 500포인트는 지켜져야 심리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보냐면은 1월 24일부터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주고 하락을 줄 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늘 코스피 시장 어땠습니까? 반등을 주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505포인트와 510포인트의 조금 박스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시장과 커플링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정유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뭐 다음 주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해 줬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1900포인트 무너질 때 매수했다라면 좀 그게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좀 1940포인트까지 그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매수를 해본다면 그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 보는 전략 단기적으로 봐도 그게 좀 좋을까요? 일단 뭐 사놓고 뭐 관점이 중요하겠죠. 뭐 장기로 볼 건지 단기로 볼 건지 그게 중요한데 뭐 제가 그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서대 시장 전략에서 그 기술적 반등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물론 제가 볼 때 오늘 주 구간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하락을 좀 대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1900포인트 아래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올해 전체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을 좀 구분해서 가져가시되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대형주를 갖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충분히 저감에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위쪽으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가 항상 고점이 되고 있어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더라도 뭐 작년 10월달 예를 들면은 2060포인트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그러니까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된다면은 코스피도 지금 이제 코스닥처럼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져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09년 이후에 지수가 46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560포인트에 갇혀있죠.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혔냐면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 이제 지수가 완전 갇혀져 버렸죠. 이게 실적이라는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포인트, 19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에 나서신다는 근거치가 여기서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2000포인트가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1800 저 같은 게 좀 욕심을 좀 더 부려보자면은 18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간 안에서는 저도 뭐 지수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이 있죠.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전 1850포인트 아래 구간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지수 레버리지에 몰빵을 할 생각도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에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3% 크게 올랐죠. 수익률은 51.6%,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던 종목인데요. 52주 신고가 쓰면서 마감했죠. 누적 수익률은 18.9%입니다. CJ는 오늘 3.8% 급등하며 5일선 강하게 돌파했죠. 수익률은 15.7%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소리바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루멘스가 3거래일 만에 오르며 수익률이 21%로 올랐고요. 대봉 LS도 이틀째 급등세가 나왔죠. 누적 수익률 11%. 성우전자도 2주간 낙폭을 만회하는 반등이 오늘 크게 나왔습니다.
3.8% 플러스입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 어제 상승분 반납하는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수익률 4.3%로 줄었고요. 오늘 편입된 3위 갖기는 1.2%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헬로비전 오늘 추가 상승 나왔죠. 14.5%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LG 이노텍 3% 오르며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8%이고요. 상신 브레이크 반등하면서 플러스권에 진입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는데 KTB투자증권은 매수가 주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원인텍은 수익률 더 늘었죠. 4.6% 플러스권이고요. 코리아 FT는 약보합을 마감하며 2%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닷새째 오르고 있죠. 수익률 9.7%로 더 올랐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모두투어도 매수가 위로 올라섰고요. 메디톡스도 5% 급등 나오며 손실이 2%로 줄었습니다. 네, 끝으로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종목 담겨있는 상태이죠. SFA 여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약보합을 마감하면서 수익률은 0.9%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종목 담겨있는 포트였습니다. SFA가 지금 그 주인공인데요. 좀 수익률이 좀 좋다가 최근 들어서 수익률 좀 반납하는 모습 나왔죠. 매수가 거의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조금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 매매하기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손실만 안 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뭐 S3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얘기는 안 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화면도 같이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4만원 지지받고 1차적인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21선 만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21선 만난 시점에서 1차 반등 주고 조정받고 2차 반등 이렇게 N자형 반등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만약에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방송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손절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자는 주의라서 네. 일단 42,500원 손절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1선과 만나는 시점에서 N자형 반등이 나와야 정상적인 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급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은 너무 조금 조바심 가지지 마세요. 뭐 이분들 네. 계속해서 최근에도 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뭐 기간 매도로 인해서 조금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네, SBI 모기지입니다. SBI 모기지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모기지 뱅크인데요. 일본 부동산 시장의 부양책으로 인한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흐름 나왔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3주째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SBI 모기지 들고 오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무섭게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왔더라고요. 네. 추천을 짧게 하고 종목 상담을 길게 할까요? 종목 추천을 길게 하고 종목 상담을 짧게 할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천 좀 네. 길게 할게요. 예. 일단 SBI 모기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4월 달에 그 소비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세를 5%에서 8% 정도 현재 인상할 예정인데 네. 이 소비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많이 붙게 되면 소비가 좀 위축이 되겠죠. 네, 성장률이 예. 좀 줄어들 거라는 그쵸.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 소비가 좀 그 위축이 되게 되면은 시중에 네. 풀리는 돈도 통화량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부양책을 현재 부동산 쪽에 실시를 할 것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대출 감세를 위해서 1,100억 엔 정도 현재 뭐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뭐 현금 캐시백이라는 얘기 맞을지 모르겠는데 현금 지원을 한 3,000억 엔 정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엔 정도 예. 현재 자금이 지원이 될 것이 현재 보시면 4조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세율이 인상이 되면은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좀 상승하고, 그런 어떤 국제금리도 상승이 되게 되면은,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시중의 통화, 유동성이 되잖아요. 유동성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통화가 위축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성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가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고정금리 상품에 한 대출에 대한 LTV를 70%에서 100%, 그러니까 LTV는 간단하게 대출 여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70%에서 100%로 뭐 상향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금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뭐 증가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했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에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최근에 보시면은 1,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쌍바닥을 다지고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양봉이 나오면 이거 따라하기 힘듭니다. 한 번씩은 음봉 정도도 나와줘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시장도 뭐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수급이죠. 자, 수급이 보시면 오늘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투신이 시작하는 흐름이 나는데, 최근에 기간이 11연속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11연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하루 정도 매도가 나오는 건 애교 차원에서 봐줘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 좋으니까,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에서 12,900원 정도 매수가 말씀드려 보시고, 그래서 월요일날 매수할 가격을 충분히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있는 11,500원을 설정을 하고, 다음 주 일단 매수가 되면은 매수하신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SBI 모기지 자세한 설명 들어갔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지금도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신원입니다. 신원은 여러 패션 의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이죠. 올해 들어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에도 5일선 따라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신원 들고 오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번 올해 들어서 정말 급격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없고요. 간단하게 대주주 지분 매입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급등주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제 급등주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오늘 신원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신원 같은 경우에 실적이라든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현재가 창의로 보시면 뉴스가 나오는데 신원의 2세 그러니까 회장님 이름이 박승철 회장인데, 제 친구 이름이랑 똑같네요. 박승철 회장 일가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의 유통 물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시중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유통 물량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조금만 매입을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대주주 지분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수급을 보면은 기관 쪽에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 쪽에 연기금 그리고 국가지하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종목에 매수를 들어올까요? 그것도 1,300원짜리 종목에. 대주주식은 매입으로 해서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익 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가는 급락하는 현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차트 보면서 전략만 간단히 좀 세울게요. 자, 지금 어쨌든 월요일날 급등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최근에 올선을 지지하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3일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는 좀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이 돼야 되는데, 분출이 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큰 수익이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오늘 종가인 1,375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올선을 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나오더라도 올선이 계속해서 지켜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올선을 이탈하게 되면 무슨 일일까요?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5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450원 제시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불기둥 종목 신원, 일단 5일선 시켜지는지 여부, 그리고 손절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1611번 전화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은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오후인데요.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이 많이 없으세요. 예, 아니요.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 괜찮으세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23만 8천 원이고요. 123만 8천 원이요? 예. 네, 그리고요. 비중은 100%요. 100%요? 예. 혹시 예전에 전화 한번 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좀, 그러세요? 그때는 딴 거 상담을 했었고. 아, 그러시구나. 예. 삼성전자는 그럼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기다리다가 그저께 제가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 좀 123만 원 선에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좀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올라가진 않아도 좀 이 선을 좀 지지를 할 건지 좀 이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되실 텐데. 좀 이렇게 확 끌어줄 수 있는 오를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 장이 좀 삼성전자 쪽이 좀 어떻게 좀 흐름이 갈지가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도와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또 삼성전자에 거의 100% 들어가셨네요? 네, 기다리고 있다가 좀 이번에 한번 좀 바닥권에 있을 때 한번 들어가려고 한번 지금 100%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매수한 다음부터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오르고 있긴 하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좀 요즘 하도 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좀 증거가 좀 복잡하니까 전자 쪽에서 좀 뭔가 삼성전자도 좀 뭔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가에서 일단 한번 매수를 하긴 했는데 걱정이 돼서 이거를 다음 주중에 그냥 매도를 해야 돼 어느 정도 좀 될 때 매도를 해고 다시 좀 기다렸다 사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오래 좀 가져가면은 좀 괜찮은 정도인지를 좀 확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좀 관건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잘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 코스피도 같이 올랐어요. 코스피도 지금 이제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시장이 오르면 지금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의뢰를 하셨듯이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도 춤춤하게 되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실적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은 다음 주에 뭐 단기적으로 좀 팔고 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먼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뭐 전문가한테 의뢰를 안 하셔도 매수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삼성전자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어쨌든 하단 구간이 120만 원에서 한 125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뭐 기술적으로 지켜주게 된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100% 들어가신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자금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몰빵을 들어가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보다 아까 그 서대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들어가신 게 어떨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삼성전자 물론 단기적으로 보셔서 뭐 다음 주에 매도를 하신다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저는 1850포인트 아래 구간 내려가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저도 뭐 몰빵은 아니지만은 좀 대량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 비중을 들어가신다면은 뭐 삼성전자도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좀 지수에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적정하게 매도를 하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좀 낫다는 말씀이세요? 예,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은 다음 주에는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방송 소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텐션 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시장의 아래 구간을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래쪽으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를 굳이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답변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LG 생명과학이 좀 궁금해 전화드렸거든요. 네, LG 생명과학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45,000원에 50%. 45,000원에 50%요? 예, 혹시 1월 중순쯤 딱 고점에 있을 때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더 되셨나요, 시간이? 11월 중순경이에요. 11월 중순쯤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다면 한번 매수가 회복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매도는 안 하시고? 사실 이 LG 생명과학을 추천받은 게 지인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좀 두려운 게 지인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장기로 한번 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했는데 장기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이거 낙폭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어떤가 해가지고요. LG 생명과학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G 생명과학 45,000원. 저는 LG생명과학을 상당히 오랜만에 봐가지고 조금 낯선 종목인데, 일단 지인분들이 사라고 하실 때는 조금 한 번 정도 좀 더 먼저 과연 사든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전화 상담 오는 거 보면은 지인분이 사라 그래갖고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그런 패턴이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 자, 45,000원에 매수하신다면 한 10% 정도 지금 현재 손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LG생명과학이 지금 다른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실적 같은 이런 모멘텀이 지금은 당분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쪽에 뭐 정부 정책하고 바이오 섹터가 좀 부각이 되더라도 LG생명과학은 조금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단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단기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 종목은 뭐 굳이 차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전에, 작년 6월달 같은 경우 45,000원, 46,000원의 지지라인이었죠. 근데 이탈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아래 구간에서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9,000원, 4만원이 이제 지지라인이에요. 그러면 요 종목이 어떤 큰 변수가 없는 한, 요 종목의 어떤 가격대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39,000원하고 46,000원 사이에 갇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적어도 반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어떤 이렇게 당연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긋기인데 이 당연한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종목의 가격 패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가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물론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제가 보기엔 44,000원 위쪽으로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이 과연 실적이 나올까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뭐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144억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저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전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좀 부각이 되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교체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원격 진료 얘기 나오면서 뭐 유비케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바이오스페이스 그리고 뭐 셀트리오,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종목 교체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4,000원 윗구간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본전에서 좀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낫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 결론을 내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전화 끊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가 많습니다. 좀 서둘러서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이미지스이고요. 302론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6,000원 비중이 20%, 현재가가 5,870원이니까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인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미지스부터 살펴봐 주시죠. 자, 이미지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IT 섹터, IT 부품주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각이 됐을 때 반등을 준다면은 갖고 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작년에 그 흑자 전환되면서 반등을 어쨌든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보다 제가 손절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5,500원에서 6,000원 구간 있죠. 여기가 하방 경직선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지금도 최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5,000원까지 보면은 조금 손실폭이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일단 5,500원 요 구간을 못 지켜주면은 일단 손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자세한 상담은 전화 연결로 좀 해주시고요. 일단 문자는 제가 네. 가격만 좀 제시하고 좀 짧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PJ전자 들어왔습니다. 2484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1,250원 15%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PJ전자 오늘 종가가 1,200원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작년하고 올해 작년 초반하고 그리고 2012년도 시세가 강력하게 나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가요. 자 화면 잘 보세요.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시세가 났던 부분인데 요 부분이 실적이 안 좋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단순히 테마성 이런 부분들에서 그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와야 될 부분이 일자적인 시세가 강력하게 났기 때문에 이 시세를 돌려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 목표가보다는 일단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지지라인인지 나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 라인이에요.
작년 6월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달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1,200원이 네. 만원에서 1,200원 안 지켜주면은 일단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 네. 가격대를 지켜주면은 일단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리면서 반등을 주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PJ전자는 오늘 종가 부근이었죠. 1,200원 지지가 확실하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영진약품이 들어봤습니다. 4210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1,721원이고요. 비중 10%이십니다. 오늘 종가가 1,710원이었죠. 좀 보유하신 지 시간이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최근 3거래가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영진약품이 가격이 1,722원이죠. 네. 1,700원이라고 보고 좀 해드릴게요. 예, 예. 이것도 바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종목을 사시고 난 다음에 1봉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요. 주봉 차트고 월봉 차트 좀 보시면은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 잘 보세요. 아래쪽은 1,600원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2,000원 정도 가격이 되면서 지금 자,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2012년 말경 요 부근하고 그리고 요 부근하고 일단 2,000원 돌파할 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종목은 1,600원하고 2,000원 사이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1,600원 부분에서 매수를 가능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요 종목도 2,000원 치면은 박스권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은 네. 일단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0% 정도 충분히 손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6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2,000원 목표가 그리고 아래쪽은 1,600원 손절가 제시만 가격 전략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 주인공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성광밴드를 갖고 있어요. 성광밴드요? 네네. 예, 올해 들어 좀 급락세가 한번 며칠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한 80% 갖고 있고요. 80%요? 네. 네네. 매수한 가격은요, 네. 26,800원에 갖고 있어요. 22,800원이요? 아니, 26,000. 26,800원이요? 네네. 아우, 어머니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1월 초에. 1월. 어떻게 딱 매수하시자마자 이렇게 딱 급락이 나왔어요? 네네. 한 4일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속상하기도 네. 하고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제가 참 가격, 그 시작이 성광밴드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자마자 그냥 한 4일을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한 중기로 좀 갖고 있으면은 한 가격이 오를 건지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네. 상담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전화 좀 끊어주시고요.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방송 잘 봐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일단 이게 이 종목은 1월달에 네. 급락이 뭐 때문에 한지가 일단 중요한데 예. 뭐 거기다 뚜렷한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네. 26,000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얘 회사가 해양 플랜트 피팅 관련주죠. 그러니까 네. 상산 수주 얘기가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는 수주 모멘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또 봐야 될 종목이 태용이라는 종목 있죠. 네. 자, 태용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태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달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거의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피팅 관련주에서는 태용과 성광밴드가 움직여줘야 나머지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10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꺾인다는 건 해양 플랜트의 어떤 수준 모멘텀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선주가 반등을 주더라도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반등 주기 힘든데 지금 26,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자, 요거는 일단 가격적인 3만원에서 지금 가격이 한 21,0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40% 정도 빠진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어쨌든 사고 난 다음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구간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21,000원 구간을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시고요. 21,000원 네. 구간을 종가상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일단 가져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종가상 21,000원 가격대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21,000원에
일단은 그 매도 라인 설정을 하시고요. 비중이 80%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비중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불리더라고요. 네. 오늘 도와드렸어요. 지금 그 전화 연결을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조금 실망스러워요. 좀 실망인데.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결론이니까. 네. 자, 80%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했을 경우에 그때 전화 주시면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요. 21,000원에 마지노선을 세우시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 24,000원 구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21,000원을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24,000원까지 반등을 줬을 때 그때 가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그대로 일단 보유를 하신 다음에 21,000원을 이탈을 하든 24,000원까지 반등을 주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때 와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릴게요. 일단 제시하신 손절가가 21,000원이었거든요. 오늘 종가가 21,850원, 800원 정도 남은 상태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죠? 26,000원. 네, 26,000원까지는 뭐 시간이 더 걸리고 준다면 좋겠죠. 준다면 좋은데 일단 사람이 좀 욕심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확인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4,000원 회복 강하게 뭐 뚫고 간다면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가격대가 왔을 때 그때 뭐 전략을 또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우전은 한 단위 들어왔습니다. 0279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7,500원,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7,490원이니까 거의 뭐 오늘 종가 매수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가격대예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요거는 일단 너무 그 시기를 너무 빠르게 잡아가셨어요. 이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건 제가 보기엔 차라리, 차트를 좀 확대시켜 보면은, 차라리 이거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차라리 매수를 주거든요. 날짜를 보면 1월 27일이에요. 1월 27일에 보면은 5일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죠. 그리고 5일선 이탈했을 때 매수 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오늘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 보시고 5일선 이탈하고 난 이후에 뭐 7,200원 정도 아래 구간 매수 가격을 준다면은 그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21선 쭉 올라오면서 21선과 만나겠죠. 단기 추세는 딴 거 필요 없어요. 50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죠. 그러면은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21선 지지 받으면서 아까 그 SFA처럼 반등이, 그러니까 N자형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1선 만나는 구간이 7,200원 될지 7,100원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21선 일단은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확인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방수기는 뭐 스마트폰에 갤럭시 S5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5mm 충분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1선이 한 7,100원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1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재미있어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10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N장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좀 아쉽게도 가격대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한 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48,000원의 비중 40%, 왜 급락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8,000원, 거의 오늘 뭐 종가 근처예요. 대응 전략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전략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소위 말하는 뭐 증권 찌라시 이런 내용을 들은 건데, 그러니까 그 ELS 있죠. ELS가 그 가격대 뭐 나긴 나가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저도 뭐 가끔씩 헷갈리는데 그 아래쪽에 지켜져야 될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서 여기다 그 ELS 물량이 출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잠잠해지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4,000에서 못 판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건 손절이 났다고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이 났기 때문에 손실을 얼마만큼 줄이고 나오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한 5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5일선까지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9,000원 정도, 39,000원에서 한 39,500원 정도 가격권까지 제가 보기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39,000원에서 39,5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가 가능하시다면은 제가 보기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업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을 이용한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갖고 계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